2020학년도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8단원 통계적 추정 레벨 2 문제풀이입니다. 1번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다음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1바, 크기가 n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2바라고 한다. 자, 표현을 다 해보면 x라는 놈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근데 이때 자, 여기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고 그 표본 평균을 x1 바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크기가 n2인 표본을 추출을 했고, 자, 여기서 요 표본 평균은 x2 바라고 하겠대. 그럼 이 x1 바의 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 평균은 그대로죠.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1분의 시그마. 자,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그대로고, 표준 편차가 루트 n2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표준 편차, 얘가 표준 편차가 된 건데 이거의 지금 제곱이잖아. 그럼 얘네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자, vx1바, 자, x1바의 분산과 이 x2바의 분산이 서로 같을 때 n1하고 n2의 관계를 구하라고 했어. 일단은 자, x1바의 분산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n1분의, 자, 이거 제곱한 거 자체가 분산이니까 n1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와 이의 분산은 이거 제곱한 거 자체가 분산이니까 n2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우리는 얘네 둘이 같다 막 이게 아니라 얘를 잡아야 돼. 근데 우리 분산은 어떻게 되지? 분산은 원래 분산의 제곱배가 되죠. 그쵸? 자, 원래 분산의 자, 앞에 곱해진 수의 제곱배. 선생님 아까 원래 분산의 제곱배 말 잘못했네. 자, 분산은 자, v ax 플러스 b는 이렇게 되죠. 자, 분산 정리한 김에 평균 정리해보면 평균은 자, 곱한 거랑 평행 이동한 거랑 다 따라가니까 원래 평균에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준 i니까 여기다 루트 잡아주면 절대값 a에 루트 vx가 시그마 x 이렇게 되죠. 자, 요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x의 개수의 제곱배가 되고 평행 이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4vx2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4vx2는 여기다 4배한 n2분의 4시그마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 둘이 지금 어떻다고 했냐면 서로 같다고 했어. 그쵸? 얘하고 얘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럼 n1분의 시그마 제곱하고 n2분의 4시그마 제곱이 같대. 얘는 지워버리면 되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n2는 이렇게 곱하면 4n1이야. 그래서 n1하고 n2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식을 갖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n2는 4n1과 같은 자, 식을 골라주면 되겠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문제. 자, 쌤이 수업할 때 수능 특강 문제 풀이는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통계 파트 지금 통계적 추정 레벨 2 문제인데도 문제풀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친구들은 인간적으로 가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고 오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왜냐면 통계 파트는 내용만 알면, 자, 개념만 정확히 알고 식만 정확히 알면은 자, 활용도가 진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수업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용 정리는 하고 오세요. 자, 2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타이어의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분포, 자, x는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6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서 36개의 자동차 타이어의 수명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우리 x바가 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6이라고 했어. 일단 x바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자, 모평균과 평균은 같죠. 맞나요?
근데 표준 편차 어떻게 되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래서 루트 36분의 3.6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써놔주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얘는 m, 6분의 3.6이니까 0.6의 제곱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때 px바가 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주어졌어. 자, x바가 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x바를 자 z로 바꿔주죠. 확률 변수 z.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줄 거예요. 그쵸? 자, x바가 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z가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z로 변환하는 식 어떻게 되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얘가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이 아이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돼요. 이 확률이 0.0062라고 했어. 자, Z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그려보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되고 평균이 0이 되죠. 그쵸? 0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나오고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62라고 했어요. 자, 0.006이라는 건 0.5보다 한참 모자르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0의 왼쪽에 있게 되면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겠지? 근데 0.006이라는 건 지금 여기 0에서 요 값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 요 값이 지금 요 값이에요. 이럴 확률은 0.5에서 요 놈을 빼주면 되니까 자, 0.5에서 요 아이 빼면 893, 0.4938이 되겠네. 여기가 0.4938인 거죠. 그쵸? 여기가 0.4938이라는 건 그때 z는 2.5구나. 그때 z인 요 i가 뭐다? 2.5다. 그럼 요걸 이용해서 m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제 식 써볼까? 0.6분의 50-m이 2.5. 2.5라는 건 2분의 5겠죠. 그쵸? 요렇게 곱한 3하고 요렇게 곱한 100-2m이 서로 같겠네. 그럼 2m이 97이 되고 맞죠? m의 값은 97 나누기 2 해주면 4, 자 17, 8, 16, 10 이렇게 되니까 m의 값 48.5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2번 문제의 답은 48.5, 즉 3번이 되겠어요. 3번 문제 모평균이 m1, 모표준 편차가 5인 자 모평균이 m1이고 모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A에서 여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 결과를 이용하여 자, 요 모집단 A의 모평균 M1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다 그랬어. 자, 임의로 추출한 25개, 25개가 표본이죠. 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우리 이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하죠? 모평균은 표본 평균 X바 플러스 K 곱하기 근데 이때 K는 신뢰도에 따른 Z값인데 신뢰도가 95%면 Z값이 얼마냐면 신뢰도가 95%면 Z값 1.96이에요. 그래서 K값이 1.96. 자, 1.96 곱하기 여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25죠.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한 거니까 25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5였으니까 이렇게. m값은 x바 플러스 여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고 자,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자, 이게 신뢰 구간이지. 그쵸? 얘가 신뢰 구간인데 지금 요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52.96 여기가 49.51이라고 했어. 자, 한쪽에서 x바를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얘가 얼마다? 52.96이다.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여기도 5고 여기도 9니까 이렇게. 따라서 x바는 52.96에서 1.96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1.96 빼주면 51 이렇게 나오겠네. 자, X반은 51이에요. 이 소리는 자, 요 크기가 25인 표본의 평균이 51이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자료 X1, X2 쭉 가서 이거 25개 다 더해서 25로 나눈 값이 얘가 51이다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일단은 요 아이를 구해놨고 이제 문제 풀면서 이용을 하게 되겠죠. 요까지 구해놨고 이제 두 번째 넘어올게요. 자, 모평균이 이번에는 M2. 얘는 지금 A라는 집단에 대한 거였고, 자, B라는 집단이 있는데 B라는 집단은 이런 모집단은 모평균이 M2고 표준편차, 모표준편차가 5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 결과 얘가 성립을 한대요. 지금 여기서는 표본 평균을 안 줬어. 그래서 얘는 표본을 Y1, Y2 쭉 이렇게 놨으니까 자, 요 Y1부터 Y25 요 표본 평균을 우리 Y바라고 해볼게요. Y바라고 하면 요 Y바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Y1부터 Y25까지 다 더해서 25로 나눠준 거죠. 그쵸? 자, 요 값이라고. 근데 우리 이때 얘가 성립한다 그랬어. 자, 요 식이 성립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시그마라는 건 합을 뜻하는 거죠. 그쵸? 여기 지금 보면 요 식은 좌변 0.9 곱하기 K에다 1부터 25까지 넣어서 더하래. 쭉 가서 요렇게 요거 하고 Y1 더하기 Y2 더하기 쭉 가서 Y25 얘가 지금 같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것의 평균 25로 나눈 값을 알죠. 그쵸? 양변을 25로 다 나누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51이 들어가면 되죠. 자, 요 자리에는 51이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가 0.9 곱하기 51이 되고 요게 뭐야? 요거 Y바가 되겠죠. 얘네 다 더해서 25 나눈 거. 자, Y의 표본 평균이 되는 거니까 얘가 Y바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이때 모집단 B의 모평균 M2에 대해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어. 자, 99% 신뢰도 99%면 일단 K값 얼마 써야 되나 보니까 99%면 K값은 2.58을 쓰라고 줬죠. 자, 99%로 신뢰도 99%로 추정하고 그때 K값은 2.58을 사용할 거예요. 자, 요 모집단 B의 신뢰 구간을 찾아야 돼. 요 신뢰 구간을 찾아서 여기 찾아내라, 구해라 라는 거죠. 그쵸? 자, 모평균 M2의 신뢰 구간은 자,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표본 평균 Y바 계산해주면 9, 45, 0.9니까 이렇게 Y바 표본 평균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얘도 마찬가지로 25개를 임의로 추출했어요. 루트 N분의 표준편차 5였고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고 다시 45.9 Y바 표본 평균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여기는 얘도 오니까 약분돼서 1이 되고 2.58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M2에 대한 신뢰 구간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45.9 플러스 2.58보다 작거나 같고 이쪽은 45.9 마이너스 얘도 지워지니까 2.58보다는 크거나 같겠어요. 됐나요? 45.9에다가 2.58 더해주면 8, 4, 1 여기가 48.48이 될 것이고 여기는 48.48이고 아이고 계산하기 힘드네. 45.9에서 좌변 2.58을 빼주면 2가 되고 여기 3 그쵸? 여기 4 이렇게 여기는 43.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2는 모평균, 모집단 B에 대한 모평균 M2는 43.32보다 크거나 같고 48.48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문제. 어느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 중 1년 동안 신용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고객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 1200명을 임의 추출해서 조사하였더니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지한 고객 중 1년 동안 신용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자, 모 비율 P에 대한 신뢰 구간 어떻게 되죠? P hat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Q hat보다 작거나 같고 P hat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Q hat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때 이 K 값은 뭐라고? 신뢰도에 따른 Z 값이에요. 지금 신뢰도가 몇 %라고 했냐면 95%. 신뢰도가 95%면 그때 Z값 1.96이 되는 거니까 K값이 1.96이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요거랑 비교를 해보니 지금 요 부분이 얼마다 라는 거지? 1.96 곱하기 80분의 1이다 라는 거고 맞죠? 그럼 여기 1.96 곱하기 루트 지금 몇 명을 추출해서 조사를 했냐면 1200명 1200분의 P hat 자 Q hat은 1마 P hat 6건의 확률인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구한 값이 지금 1.96 곱하기 80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되고 이미 추출한 1200명의 고객 중 신용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고객의 수. 자, 그럼 신용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할 확률로 보죠. 일단 고객의 수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고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은 그럼 1마 P hat이겠네. 얘가 사용할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지 않았을 확률인데 자, 사용한 고객 수가 사용하지 않은 고객 수보다 많다는 건 자, 확률도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면 이 P hat이 1보다 크다. 그래서 P hat이 2분의 1보다 크다. 자, 2분의 1보다 큰 표본 비율 P hat을 찾아내라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고맙게도 1.96은 자, 계산하기 힘든 놈은 일단 약분이 되고 맞죠? 자, 양변을 제곱해주면 1200분의 P hat 곱하기 1 마이너스 P hat은 8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공 하나는 지우고 이렇게 곱한 120하고 헐 쌤 이거 제곱 안 했네. 양변 제곱하자 그래놓고 이거 다시 할게요. 얘가 6400 이렇게 되죠. 공이 지금 2개가 지워지지. 이렇게 공이 2개씩 지워지고 그럼 이렇게 곱한 12하고 이렇게 곱한 64 P hat 곱하기 1 마이너스 P hat 얘가 같은 거죠. 그럼 4로 나누어주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는 16이 되는 거고 자 양변 전개하면 3은 16 P hat 마이너스 16 P hat의 제곱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 16 P hat의 제곱 마이너스 16 P hat 플러스 3이 0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3, 1, 4, 4 자 마마 붙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4P hat 마이너스 3 4P hat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P hat이 4분의 3 또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 P hat이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P hat의 값 구하고자 하는 P hat의 값은 얼마다? 4분의 3이다. 자, 우리한테 이때 구하라는 거 1200 P hat을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1200 P hat은 1200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면 300이 되니까 300 곱하기 3이 돼서 9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